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화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부는 6월 21일 화요일 오늘 지난 3월 8일 독자적 대북 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총 130개 품목으로 구성된 북한 맞춤형 감시 대상 품목을 발표하였습니다. 총 130개 품목에는 핵 관련이 89개, 그리고 미사일 관련이 41개 품목입니다. 감시 대상 품목은 국제적으로 다자 수출 통제 체제에 의해 통제되지는 않으나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들을 목록화하여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따라 의무화된 캐치올 조항의 충실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동목록이 국제사회의 대북 수출 통제 이행에 활용될 수 있도록 회원국들과 공유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지속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서울에서 개최 중인 원자력 공급국 그룹 NSG 총회에서도 동감시 대상 품목 중 핵 관련 목록을 회원국들과 공유할 계획입니다. 한편 제6차 보호책임 R2P 국별 담당관 네트워크 회의와 제26차 원자력 공급국 그룹 NSG 총회가 현재 서울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보호책임 국별 담당관 네트워크 회의에는 50여 명의 보호책임 국별 담당관과 UN 인사, 주한 외교단, 학계, 시민단체 인사 등 15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중대범죄 방지를 위한 국내, 지역 및 국제적 역량 구축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종문 다자외교조정관은 6월 20일 월요일 개회사를 통해서 중대범죄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보호 책임에 대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북한 내 인권 침해 상황이 인도의 반환죄에 해당된다고 지적하였음을 언급하였습니다. 아울러 원자력 공급국 그룹 NSG는 원자력 관련 물질, 장비 및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 체제로서 이번 원자력 공급국 그룹 총회는 총 48개 회원국 약 300여 명의 정부 인사 및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 20일 월요일부터 22일 수요일까지는 전문가 회의가 진행되며 23일 목요일 총회 본회의가 개최될 예정인데 본회의 개최에 앞서 윤병세 외교장관의 특별 연설이 있을 예정입니다. 윤 장관은 이번 연설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NSG의 역할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NSG 회의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입니다만 윤 장관의 연설은 공개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주시죠. 네, 아리랑 TV 권소아입니다. 오늘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동북아 협력 대화에 대한 질문인데요. 북한이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2012년 후에 처음인데 이에 대한 외교부의 이에 대한 목적이나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랑 그리고 우리 측과 북측의 어떤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북한이 참석함으로써 우리 측이나 한미일 간 또한 한미일 중러 간에 이제 북한에 대한 어떤 이제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북아 협력대가 지금 베이징에서 개최되고 있는데요. 이번이 제26차 회의고 오늘부터 23일간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회의는 반관 반민의 1.5 트랙 회의인 것으로 알고 있고 특별히 이번에 북한 측에서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저희가 북한 측 참석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와서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발표나 내용보다도 비핵화에 대한 진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저희 측에서는 그간의 관례에 따라서 김건 북핵 외교단장이
참석하고 북핵 문제 현안과 우리 정부의 원칙적 입장을 전파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이번 회의가 5자의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고 북핵 불용, 안보리 결의 충실 이행 등 강력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연합뉴스 김효정입니다. 최근에 상반기 방한했던 마이나키아이 유엔 집회 보고관이 한국에 대한 이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한국 정부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는 않고 있다는 취지로 보여지고 특히 이제 세월호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등도 문제로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뭐고 현재 인권이사회 의장국을 맡고 있는 국가로서 이런 지적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받은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어떻게 좀 입장을 갖고 계신지 어떻게 대응을 하실 예정이신지 좀 궁금하고요. 우리 정부가 의장국을 맡고 있는 이번 회기에 위안부 문제나 집회 결사의 자유나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 대표단은 현지에서 어떤 식으로 활동을 좀 하고 하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특별 보고관은 우리나라의 민주화 및 인권 증진에 대해 평가하면서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사항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특별 보고관은 우리 정부가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주요 유엔 결의들을 지지해 왔음을 평가했고 우리나라가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낼 능력이 있다고도 언급하였습니다. 특별 보고관이 이번 방한 결과 보고서를 통해 권고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인권위세 의장국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입장이고요. 거기서 제기되는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입장에 따라서 대처해 나간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하신 분의 답변 중에서 제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요. 동북아 협력 대화와 관련해서 양자 접촉 계획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 현장에서 자연스러운 만남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북경을 방문한 만큼 한중 간의 별도 양자 협의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전 뉴시스 김지훈입니다. 오늘 북한이 또 무수단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징후가 있다라는 보도가 좀 나왔는데요. 근데 사실 지난달에도 북한이 한번 이렇게 발사를 시도를 했었고 물론 실패는 했었지만 또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발사를 할 경우에 향후 정부 대응은 좀 어떻게 좀 할 계획이신지 그리고 현재까지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추가 발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징후를 면밀히 추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미사일을 또 추가 발사한다면 그것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는 것이 되고 또 유엔 안보리 결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북한을 더욱더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것이 될 것이고 만약 그 경우에는 정부로서는 우방국들과 함께 유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